이번 시간에는 오정희의 소양강 처녀라는 작품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힘들게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의 가벼운 수필입니다. 경수필인데요. 자, 이를 읽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는 고달픈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통한 삶에 대한 성찰이고요. 특징은 힘들게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글쓴이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 장사를 하는 여자와의 만남을 서사적으로, 즉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식으로 전개한다는 건데요. 이 글은 처음, 중간, 끝에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여인과 이 작가가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은 10여 년 전 어느 저녁 무렵의 시장통에서였는데요. 이 수필의 주인공인 그녀는 생선가게 주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차림새가 초라하고 뭔가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 생선가게 주인과 싸우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녀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왠지 억울하고 서러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머리에 흰 댕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즉,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누군가가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과 관계된 아는 사람 중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날개 문제 머리에 흰 댕기는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살아라는 그녀의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가 했는데요. 자, 자, 이것은 그녀가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돈도 없고 키워야 할 자식도 많은데 남편마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게 주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녀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과 그녀가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잡상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막 뭐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할 수 없이 이제 밖에서 리어카를 세워놓고 토마토를 팔고 있었죠. 근데 그때 토마토 사려라는 말보다는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서럽고 부끄러워서 죽어도 토마토 사료를 외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소양강 처녀를 불렀죠. 그 뒤부터는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게 되고 또 단골이 늘자 이제는 더 이상 소양강 처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양강 처녀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노래는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녀의 삶을 앞에서 처음 부분에서 봤듯이 굉장히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소양강 처녀 한번 노래 들어보셨죠? 해의 점은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맞나요? 선생님 잘 불렀나 모르겠는데 자, 이 노래 보면은 굉장히 그 멜로디가 애처롭습니다. 그러니까 박자 때문에 여러분 신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멜로디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애처로운 느낌도 들고 또 가사를 보면 서글퍼 보이고 이 노래 속에 드러난 사람도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노래 자체가 결국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서는 그녀의 후한 임신도 드러나는데요. 그녀는 별 이유를 다 대서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덤을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녀의 또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한박 웃음을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에게 지난 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만큼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1번째 줄까지가 중간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의 내용은 과일 장수가 된 그녀와 다시 만나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인데요. 자, 세 번째 만남은 지난 여름입니다. 길가에서 바나나와 참외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그녀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다짜고짜 큼직한 바나나를 벗겨 밀었다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먼저 이렇게 음식을 주물 정도로 굉장히 인심이 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 사람의 성격을 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힘겨움 속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실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음, 그녀와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들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나를 새끼 보듬고 세상 보듬고 살라고 애아버지가 먼저 간 모양이유. 하도 고생스럽고 막막해서 강물에라도 퉁덩 뛰어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월을 어찌 살았을까. 남편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힘겹게 내가 키워가면서 굉장히 먼저 죽은 남편이 원망스러울 만한데도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애 아버지 덕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보면 그래도 세상살이가 내 선생이라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편히 살았으면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 속을 어떻게 알았겠수 했는데 그 세상 어려운 그런 세상살이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소설로 써봐라. 그럼 10권 더 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녀의 삶을 소설로 쓰기 위해서는 글로 써야 됩니다. 그럼 나는 그녀의 삶을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깨닫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쉽지 않으려는 것을 안다. 춥고 거칠고 메마른 세상 바닥을 훑고 살면서 당당하게 한발웃음을 짓는 여자 앞에서 고통이니 절망이니 슬픔이니 하는 말들이 사치스럽고 간사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하겠는데, 이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삶,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가졌던 그 심리들, 그거를 얼마 안 되는 글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죠. 제대로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 힘들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그녀와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그런 것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 활동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봤죠? 자, 이거 꼭 잘 봐두세요.